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뉴욕아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코로나에 감염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3일 만에 퇴원해 가셔가지고 대선 분위기가 더욱더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오와에서 대선 유세를 계속 진행하셨고요. 뭐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자 간의 세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그러면 굉장히 드라이하죠.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세법 자체가 국민 생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한 표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으로서는 좀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세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눈에 띄는 그런 세법 개정은 안 보이고요. 주로 이제 바이든 쪽에서 많은 세법 개정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바이든의 세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세법 정책 비교에 대해서 내용은 텍스 파운데이션 ORG라는 곳에서 내용을 참조했고요.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텍스트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한번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의 개인 세금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의 개인 세금 정책은 뭐냐면 수입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런 정책이죠. 10년 전에 그 오바마가 쿼터 밀리언 25만 불을 기준으로 두고 25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 같이 바이든은 이제 40만 불 제시했고 40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는 더 걷겠다, 징수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인컴택스는 이제 40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 기존의 37%에서 39.6%로 인상하겠다, 약 2.6%를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봉급세금, 연금택스 이런 거죠. 거기서 40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는 12.4%를 추가 세금을 징수하겠다. 대신에 이제 인컴이 높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에 공제, 즉 이제 인컴을 깎아주는 그 공제 항목은 오히려 제한을 둬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퀄리파이 인컴 디덕션, 퀄리파이 인컴에 대해서 반대 개념인 이제 빼주는 디덕션 항목도 40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는 제한을 두겠다, 는 거고. 자, 양도소득세, 100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시키겠다. 이 말은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100만 불 정도 버시면 15%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일반 세율로 적용시키면 100만 불 이상 버신 분들이 주식으로 만약에 인컴을 냈다 그러면은 그 돈의 약 40% 정도를 세금 내게 되는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이 지명한 부통령자 후보자는 그 사람 버전의 세율은 100만 불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반 세율, 그러니까 롱텀 캐피탈 게인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 버전은. 자, 바이든의 개인 세금 정책의 단점, 가장 그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스텝업 베이스 삭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해 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을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100만 원이 됐어요. 살아 계실 때 기프트로 주는 거 하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주는 거 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 다음에 주시게 되면은 그 스텝업 베이스가 적용돼가지고 현재 가치가 이제 상속되는 걸로 이제 취급합니다. 옛날에 10,000원 주고 샀지만 지금 그게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돌아가신 후에 만약에 상속이 되면 그 상속받는 취득가 원가가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팔 때 원가를 100만 원으로 이게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스텝업 베이스가 삭제가 된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한 부모님한테, 한 자녀한테 세금 줄 때 10불에 샀다고 치면 이 10불에 지금 가격이 100불이 되어도 10불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현재가는 건물이 100불인데 부모님이 이제 10불에 옛날에 샀기 때문에 세금 목적상 쓸 수 있는 그 텍스의 원가는 10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보다 조금 낮게 90불에 판다 그래도 80불의 세금을 내야 되는 제시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돈이 많은 재산가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법 베이스의 반대말은 캐리오버입니다. 캐리오버. 그러니까 원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반면에 바이든 개인 세금 정책의 장점은 뭐냐?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5세 자녀 없는 노인들에게 추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 언더 인컴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인컴이 낮고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지원금인데 세금 보고 당시에 65세 이상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뭐 옛날에도 있었고 에너지 릴레이티드 텍스 크레딧 이거는 이제 태양광이나 환경에 좋은 그런 에너지를 많이 썼을 경우에는 설치비나 비용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겠다. 그다음에 자녀 부양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 좀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부양할 때 들어간 돈에 약 35%에서 50%까지 정부에서 변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컴에 따라가지고 제한선을 8,000불에서 16,000불 자녀를 부양할 때 돈이 이 정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세금 보고하게 되면 이것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될지. 그런 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단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은 자녀 한 명당 16세 미만에게는 이제 2,000불씩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3,000불씩 주겠다 그런 거고 만약 자녀가 이제 6세 미만이다 그러면은 600불 더 주겠다는 거죠. 보통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는 이제 페이즈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제한선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컴이 많으면 뭐 한 12만 5천, 15만 불 넘어가게 되면은 자녀 텍스 크레딧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이든은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자녀 한 명당 3,000불, 6세 미만 자녀에게는 600불 추가로 주겠다.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퍼스트 홈바이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면 정부에서 15,000불을 선 지급금으로 이제 계약 당시에 이제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07년도인가? 2007년도에 아마 그 맨 처음에 오바마가 됐을 때 7,500불이라는 그 돈을 실제 세금 보고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 7,500불에 대한 그 돈을 텍스를 먼저 리펀드 환급금을 주고 불씩 갚기로 했고 그 다음 연도인가 아마 이제 8,000불을 그냥 줬습니다. 퍼스트 홈바이 하신 분들, 처음으로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보고하면은 이제 8,000불 세금 환급금을 돌려주는 좀 획기적인 그런 걸 했죠.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법인세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 세율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Manufacturing Community Tax Credit를 주겠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회사, 직원들이 레이오프 당하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사에게는 이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억 불 이상 버는 회사에게는 최저한세를 적용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 이거죠. 일정 금액 이상 미만은 못 내게 내는 좀 세금 많이 거두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길티라고 이건 좀 까다로운데 길티 인컴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적용시키겠다. 길티가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기업 외국계 투자를 많이 받은 이제 한국 기업에다가 시민권자가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투자를 했어요. 그 돈 전체 지분의 10%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인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회사가 수익을 벌어서 여러분한테 배당을 하든 말든 간에 여러분은 이제 이 세금을 미국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인데 규정이 이제 10% 이상이거든요. 지분의 10% 이상. 근데 이 바이든이 제시한 거는 뭐 10%이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계 회사에다 투자하게 되면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상공업자의 연금 플랜을 작년에 취재해서 연금 플랜 하면은 세액공제 주겠다 그러는데 이 소상공업자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데미지가 많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거고 뉴 마켓 텍스 크레딧 이것을 확대하겠다. 새로 이제 비즈니스 오픈하게 되면 크레딧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 릴레이티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회사가 구입하거나 이렇게 장치를 뭐 바꾸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크레딧을 주겠다라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좌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를 주기 위해서 뭐 태양열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업을 좋아하지 않고 법인을 좋아하지 않고 코퍼레이션에게 많은 세금을 부여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조 바이든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남편이에요. 뭐냐면 해리스의 정책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0만 불 이상 소득자에게 4%의 추가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중상층의 세금을 강화하겠다.
미클래스 어느 정도까지 미클래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페이롤에서 뭐 세금을 더 내게 이렇게 높이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파이낸셜 트랜잭션 텍스라 이런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 포트폴리오 인컴에 대해서 텍스를 내게 하겠다. 텍스의 기본적인 그 정책은 무조건 주식 거래는 이제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세가 이제 롱텀으로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세율이 이제 좀 낮은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약간 좀 이득이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다 일반 세금을 다 적용하겠다. 주식에 높은 세금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가 좀 줄어들겠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그 투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롱텀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재무 구조나 혁신적인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투자하는 그런 것보다는 흔히 말해서 단타,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세금을 내나 지금 막 사고 팔고 해서나 세금 내나 똑같은 거니까 이제 주식으로 단타를 많이 치겠죠. 1031은 아주 한국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1031은 뭐냐면 동종자산 교환, 세금을 이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여튼 건물을 사가지고 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팔면 9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건물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있는 똑같은 건물을 사게 되면 세금을 안 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두 번째 건물을 나중에 팔 때 첫 번째 건물에 생겼던 세금까지 같이 내는, 그래서 당장에 세금 안 내고 세금을 약간 지연시키는 그런 법안인데,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삭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그 트럼프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직격탄 날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031 전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밥숟가락을 놓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해리슨이 그래서 조 바이든보다 더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이든 세법 정책의 효과가 뭐냐? 이제 이 텍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인데, 향후 10년 동안 5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그다음에 GDP 1.47%가 감소한다. 좋은 게 없죠. 전 국민이 1.04% 정도의 봉급이 감소한다. 통화량이 더 감소한답니다. 2.54%의 통화량이 감소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기업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세법에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법인세를 더 내리겠다. 15%에서 21%에서 15% 내리겠다. 양도소득세만큼이나 낮아진 겁니다. 중상층에 대한 세금을 감소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으로 이제 나와 있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제 세법 정책이죠. 기존에 있는 이제 세법을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바꿀 게 없습니다.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바꾸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뭐 여러분께서 각자가 생각이 다 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세법에 대한 느낌도 많이 틀릴 텐데, 이런 이제 바이든의 세법을 만약 적용하게 되면 아까 그 텍스 파운데이션 ORG에서 결론 내리고 분석한 것 같이 좀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업 활동이 느려진다, 일자리가 좀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상 조 바이든의 그 세법 팔러스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그 세법 정책에 대해서 잠깐 훑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한번 본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코로나 시기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